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진폐증이나 각종 폐질환 진단을 받은 분들 중에는 담배를 오래 피웠으니 산재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퇴직한 지 수십 년이 지났거나 과거 근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산재 인정 기준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광산, 건설 현장, 제조업 공장, 용접 작업장 등에서 장기간 분진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입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은 작업을 마친 직후가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흡연 경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재가 불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심사에서는 흡연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분진, 유해가스, 화학물질 등이 질병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흡연 이력이 있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흡연 경력이 있는 근로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꾸준히 존재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과거 근무 이력입니다. 오래전에 일했던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소득 관련 자료, 건강보험 자격 이력, 국민연금 가입 내역, 각종 행정기관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도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이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업무 이력을 재구성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퇴직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산재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폐증과 같은 직업성 폐질환은 잠복기가 길어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오래 지났으니 신청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업무상 질병은 질병을 인지하거나 진단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 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진단을 받았다면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특히 진폐 관련 보상은 진단 결과와 장애 정도가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진폐증이나 폐질환 진단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진폐증 산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 여부나 퇴직 시기가 아니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거나 너무 오래전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고 최근 진폐증이나 폐질환 진단을 받으셨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